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무의식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뇌 그 자체가 무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거창한 거는 의식이 거창해요. 뭐 거창하다는 의미는 뭐냐?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도 조각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조각들을 모아서 여기서 장님이 이제 코끼리 만지듯이 어떤 현상 보고 어떤 현상 보고 어떤 현상을 봤더니 의식이라고 하는 이 무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 뭐 저의 추정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한 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식이 뭐냐? 의식이 뭐냐? 자, 지금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있죠?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의식이 요 뇌신경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저녁을 뭘 드셨나요? 라고 여쭙는 순간에 대답을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대답을 찾으신 분들은 내가 뭘 먹었지? 라고 하면서 오늘 뭘 먹었지? 라고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뇌신경 연결,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억 덩어리, 무의식 중에 잠겨져 있던 그 기억 덩어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의식의 무대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상황인데 내가 뇌신경 활성화를 여기를 하고 있으면 요게 의식을 잡아먹고요. 여기에 내가 오늘 점심에 또는 저녁에 뭘 먹었지? 라고 질문을 받는 순간에 그걸 찾아내요. 찾아내서 뇌신경 연결이 활성화되는 순간에 뇌신경 연결이 이제 내 의식을 차지하는 거죠. 그럼 의식이 이렇게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중에 끝나는 것도 많고요. 무의식의 에너지가 이제 말하면 활성화된 뇌신경 연결이 많아지면은 그게 의식 레벨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활성화되는 양이 적으면 그냥 그 상태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시각 영역이에요. 시각 영역이 뒤통수고 우리가 뭔가를 봤는지 안 봤는지 깜빡하는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은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본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게 이제 역치라고 하는데, 우리 역치 레벨 이하로 이제 어떤 시각 자극이 오면 그 어떤 부분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영화 필름이 막 지나가면은 순간적으로 그 필름 사이에 뭘 끼워 넣잖아요. 어떤 그림, 이미지를 끼워 넣어도 우리는 그걸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의식의 레벨 수준까지 올라올 뇌신경 연결을 활성화시킬 만한 덩어리 크기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 필름에서 뭐 탱크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충분한 양의 시각 자극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일어나서 그 뇌신경 연결의 활성도가 우리의 의식을 만드는 어떤 역치를 넘은 거예요.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 역치 값을 넘어서 이제 자극이 되면 이제 그 탱크, 영화상에서 보이는 이제 막 2차 대전에 나오는 그 탱크 모양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의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시각 영역이 이렇게 됐듯이 청각 영역, 뭐 촉각 영역 또는 기억 영역 또는 뭐 내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의식적인 수준도 사실은 뇌신경 활성화이에요. 우리가 의식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의식이 사실은 있다는 것조차 몰랐죠. 근데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유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있는 요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의사인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신경연합체 중에서 높은 에너지를 머금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지금 말하는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뭐, 사실은 의식이 어려워요. 의식이 어렵고, 무의식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은 뇌 회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뇌 회로 상태는 있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이 윈도우 상에서,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이 컴퓨터가 구현되는 게 보이는 거죠.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이유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안에 있는 회로들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은 당연한 거고요. 컴퓨터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화면에 보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의식, 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 생각을 이제 관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느끼는 그 자체, 그게 바로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극장 모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코끼리, 빙산, 뭐 정당 체제, 오늘 대선 토론도 하던데, 아무튼 이제 CEO, 뭐 회사하고 CEO 직원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극장에서 우리가 어, 요거는 이제 극장이라고 하면 뭐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뭐 일단 연극 무대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무대 안에 조명이 떨어지고 음악이 흐르고 그 안에서 여러 배우들이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무대 위만 딱 보여요. 이게 의식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그 무대가 이루어지기 위한 수많은 것들, 조명 기사, 뭐 음향 기사, 이게 뭐 연출, 뭐 관객조차도 사실은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무대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뭔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뭐 대본도 써야 되고 등등등등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들어가서 무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무대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극장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코끼리하고 기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수가 코끼리에 타고 있으면 기수가 이렇게 가라. 그래서 코끼리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기수가 얘를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코끼리가 움직이는 거냐? 기수가 의식이고요. 코끼리는 무의식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빙산이라고 해서 이제 빙산이 물에 잠겨 있으면 위에 떠 있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빙산이 요만큼이지만 사실은 이 빙산이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물 아래 수면 아래 이만큼의 큰 게 더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부분이 무의식이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이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당 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뭐 민주당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정당 체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이 정당에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하지만 다른 정당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권력을 잡지 못한 이제 여러 정당들이 있지만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의식 위로 떠오르는 거죠. 의식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6월 3일 날 표를 받고 또 떠오르겠죠. 그게 의식인 상태고요. 그렇다고 무의식이 없느냐? 다 밑에서 작업들 하고 있죠. 뭐 열심히 그 다음 의식을 잡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 여러 정당 체계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의 정당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당 체제, 의식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태. 그리고 회사하고 CEO도 CEO는 누구나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회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서 직원들이 다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무의식을 움직이는 건 의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의식 자체가 의식을 움직이는 거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관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실 뭐 빙산 또는 극장 요 정도가 제가 보기엔 좀 제일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빙산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의식이고요. 여기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게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식 레벨 위까지 못 올라가서 서로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됐지만 사실은 이 상태로 끝나는 상태 또는 어떤 뇌신경 연결의 그 상태도 사실은 저는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무의식 상태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서로 이제 에너지를 머금다는 얘기는 발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선이 이제 그러니까 전기를 머금어서 에너지가 많이 되면은 어느 순간 이제 그 에너지 덩어리가 꽤 에너지가 먹으면 의식 레벨 위로, 아, 내가 어, 영화를 보고 있는데 탱크가 보인다. 라고 하는 어떤 상태. 순간적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끝나버리는 상태. 하지만 이것도 뇌신경 연결이 발화가 일어나긴 한 거예요. 하지만 의식 레벨 위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의식의 안에 7개의 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방이라는 게 의식에는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떠올리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것들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 무대에는 한정돼 있어요. 그 무대에 수만 명이 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몇 명의 연기자만 올라가서 그 무대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대에는 그 올라갈 수 있는 게 방으로 표현하자면 7개의 방인데 뭐 제가 보기 7명으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명 하나하나는 다 이렇게 무의식의 덩어리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만약에 무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의 무의식이 없다고 하면은 R하고 L이라고 하는 이 발음 무의식이 우리는 없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하지만 우리 뭘 가지고 있죠? 리을이라고 하는 무의식 이 배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과 L 이거는 사실은 다른 음가예요. 다른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음가를 내가 해석할 이걸 구분할 무의식 뇌신경 연결이 없어서 뭘로 이걸 구분하느냐? 리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어, liver, river 아, 이게 좀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좀 구립니다. 하여튼 이제 그리고 강하고 liver, river, R 발음하고 L 발음을 우리나라 사람 구분을 못해요. 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잘하죠. 그래서 리버를 리버라고 하고 리버를 리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리을로 퉁치는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드웨어, 그 무의식이 연결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R과 L 발음을 이제 잘 못 듣는 거죠. 하지만 여러 번 듣고 이걸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R과 L 발음을 구분하는 무의식 뇌신경 회로가 생기면 이제 R 발음하고 L 발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집중을 해서 이제 무의식이 활성화되면서 이 무의식의 회로들이 연결돼서 이 덩어리들이 구분이 되는 순간까지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R과 L 발음을 듣는 이 회로를 만드는 거는 이 R과 L 발음을 구분해서 여러 번 듣고 또 들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처럼 R과 L 발음처럼 이 고양이도 신기하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 고양이는 벌벌 떨고 있죠. 근데 이 고양이는 여기서 펄쩍하고 뛰어요. 이 고양이는 특별한 곳에서 사는 고양이에요. 어떤 곳에서 살았느냐? 이 가로 줄무늬죠. 가로 무늬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사는 데는 이게 모가지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게 세로줄만 있는 원통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가로줄을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이 고양이는 밑에를 딱 내려봤을 때 이게 가로줄이잖아요.
봤을 때 가로줄을 그냥 아득한 낭떠러지로 보는 거예요. 이 고양이 눈에는. 그래서 이 고양이 눈에 가로줄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가로줄을 못 보고 낭떠러지, 깊은 절벽 같은 그 높이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양이한테 이거를 이제 이렇게 90도로 꺾으면은 이게 다시 세로줄이 되죠? 이거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아, 바닥이 여기구나. 만만하네. 그래서 펄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 발음하고 L 발음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귀, 뇌신경 연결법에 무의식 회로가 없기 때문에 리을로 들렸던 것이 이 고양이는 이제 가로줄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제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가 R과 L을 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회로가 만들어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R과 L이 없는 세상, 그걸 아무리 들어도 R과 L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었듯이 시각 영역에서도 R과 L 발음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 고양이는 가로줄을 못 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영원히 가로줄을 못 볼 것이냐? 이 고양이가 이제 다시 일반 세상에서 살면은 이 시각 영역이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가로 영역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로 영역을 볼 수 있는 고양이가 다시 돼요. 뭐냐? 그 환경에서 자극을 받으면 우리 감각 영역조차도 사실은 계속 뇌신경 연결이 발화가 되고 뇌신경 연결이 이제 연결되면서 무의식 회로가 연결이 되면 그 영역이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약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사람 얼굴은 잘 보죠. 알아보죠. 근데 이게 공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얼굴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원숭이 얼굴은 어떻죠? 원숭이 얼굴. 각양각색인가요? 각양각색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뭐 사람 얼굴만큼 각양각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펭귄 얼굴은 어떻죠? 펭귄 얼굴. 펭귄 얼굴은 다 똑같죠. 그게 사실은 우리 사람들 얼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얼굴에 대한 이 뇌신경 연결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걸 구분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바퀴벌레까지 가봐요. 다 똑같죠, 바퀴벌레 생긴 거. 근데 사실은 바퀴벌레만 수없이 보면은 바퀴벌레가 다 달라질 거고요. 펭귄만 수만, 수천, 수억까지도 필요 없겠다. 여하튼 열심히 보면은 그 펭귄들 하나하나 얼굴이 다 달라집니다. 왜? 뇌신경 연결이 되면서 그 영역이 이제 다 달라지면서 그 회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그 양을 채우면 그 영역이 발달돼서 회로가 발달돼서 그걸 구분하고 들리고 맛보고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이너리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와인을 잘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와이너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서 그 맛을 열심히 구분을 해가지고 그 테스트까지 통과하고 뭐 이래야지 와이너리가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영역,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뇌에 어떻게 새기느냐. 그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와인 잔이죠. 그래서 뭐가 있죠? 사람 얼굴도 있죠. 여긴 또 뭐가 보이시죠? 토끼이면서 또 하나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리. 오리 보이시죠? 토끼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또 오리가 있어요. 그죠? 여기 요 앞면 요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요거를 뒤로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네. 뒤로 가게. 자, 머릿속에서 한번 이걸 돌려보세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앞으로도 나오고, 자, 이걸 뒤로도 밀 수가 있죠.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음. 이게 뭐냐? 저는 이게 무의식을 우리가 약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봐요. 이게 뭐 착시 현상이지만 사실은
요걸 한번 보세요. 자, 이거를 여기 앞면으로 이면서 요걸 뒷면으로 보내는 걸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나요? 한번 보세요. 가능한가요? 동시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오리를 보면서 동시에 토끼를 볼 수 있나요? 한번, 자, 볼 수 있다 1, 볼 수 없다 2, 한번, 여기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서. 볼 수 있다 1, 볼 수 있다 2, 헷갈리네.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1, 있다가 1이었나요? 헷갈리네. 볼 수, 볼 수 있다가 1인가요? 볼 수 없다가 1인가요? 1이 뭐였죠? 아니네. 볼 수 있다가 1이에요? 동시에. 제가 말씀드린 건 동시에가 중요해요. 동시에. 이게 동시에 보이나요? 이게 앞면으로 가면서 이게 뒷면으로 가는, 그거를 동시에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머릿속에서? 자, 이거를 짧지만, 제가 제 의식을 관찰한 걸로만 얘기 드려볼게요. 이건 동시에 보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동시에 봤다고 착각하는 빠르게 스위칭을 한 거예요. 이렇게도 봤고, 이렇게 봤고. 근데 동시에 보는 건 불가능해요. 자, 요 앞면이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뒤로 미루면 앞면으로 가는 그 이미지가 없어지고요. 뒷면으로 가는 것만 남고, 뒷면을 보는 순간 앞면에 나왔던 그 이미지는 또 날아갑니다. 실제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토끼가 보이는 순간에 오리가 날아가고요. 오리를 보는 순간 토끼가 날아가요. 순간순간 날아갑니다.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요 얼굴이 보이면 잔이 없어지고요. 잔이 보이는 순간에 얼굴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미세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차가 너무 순간순간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그 시간 딜레이를 캐치를 못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사실은 우리가 같은 화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토끼가 한 마리 있고요. 옆에 오리가 그려져 있어요.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보여요. 근데 이거는 요 그림에서는 사실 동시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냐? 요거는 이 선과 면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선과 면을 토끼로 해석하는 순간에는 이걸 토끼 그림으로 쫙 바꾸는 뇌신경 연결망을 조작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연결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같은 선분을 가지고 내가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같은 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조합을 이루는 거다. 만드는 거다. 보이는 게 사실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보는 액티브한 행위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나?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하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 순간에 딱 아다리가 맞으면 내 의식에서 이걸로 딱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선분을 보더라도 요렇게 해석을 하면 요것만 보여요. 근데 요렇게 해석하면 요것만 보여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은 이걸 가능한데 이렇게 착시 현상으로 일어나는 게 한꺼번에 겹치면 두 가지 중에 한 개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이 사실은 요렇게 작동하느냐, 요렇게 작동하느냐, 액티브하게 회로 이렇게 타고 가네, 저렇게 타고 가네, 액티브하게 타고 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의식이 있다는 거죠.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 의식의 레벨 위로 올라가는 그게 변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이 사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액티브하게 조작을 가해요. 조작을 어떻게 가하냐? 우리 눈에 빵꾸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 시각면에 빵꾸가 있다는 거 못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눈을 한번 가리시고,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딱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왼쪽에 있는 요 얼굴이 사라지는 게 보일 겁니다. 7에서 사라지든 6에서 사라지든 5에서 사라지든 어떤 지점이 있어요. 몇에서 사라지시나요? 여기 한번 어디에서 사라지시죠? 채팅에 한번 남겨보시면 번호가 있어요. 적당한 거리 번호 몇 번일까요? 사라지긴 하시나요? 근데 저는 8번에서 이제 한쪽 눈을 가리셔야 돼요. 한쪽 눈을 그리고 이제 오른쪽 눈을 가리고 가면은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춥니다. 이제 안 보여요. 사라지고 다시 쭉 가면 또 나타나고. 이게 보이시나요? 안 사라져요? 아, 이 오른쪽 눈을 가리시고, 왼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왼쪽 눈으로 9, 8, 7, 6, 5 하면서 이 왼쪽의 얼굴이 딱 사라지는 순간이 딱 생겨요. 그리고 다시 4, 3, 2, 1 하면은 다시 또 나타나요. 딱 요만큼의 요만큼의 빵꾸가 딱 나와요. 그 빵꾸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오른쪽이 된다고요? 맞아요. 오른쪽이 된다. 오른쪽은 아닌데, 지금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으로 하셔야 될 텐데. 오른쪽, 그렇죠. 오른쪽을 가리면 되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간단하게 먼저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맹점, 우리 이 망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시신경이 요 안쪽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시신경 묶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 묶음만큼이 요 동그라미만큼의 시신경 묶음이 맹점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신경이 이런 방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려야 여기에 빵꾸가 나오는 어떤 부위에 빵꾸가 나왔다는 게 이제 시신경에 딱 나오는 그 부분이 이제 빵꾸가 나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오른쪽을 가려도 사실은 빵꾸가 나 있는 거 잘 모르잖아요. 무의식에서 이걸 작업을 해주는 거야. 빵꾸가 나 있으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살면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감을 없애주는 어떤 시각적인 무의식적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데 여기 또 신기한 게 여기서 한번 해보셔요. 이것도 어디선가 적당한 거리를 맞춰야 돼요. 적당한 거리 1, 2, 3, 4, 5, 6, 7, 8, 9, 10. 이건 안 없어지지. 아, 적당한 거리. 네, 적당한 거리를 맞추셔서 하면은 이제 그 거리에 없어지는 게 나오죠. 2, 3에서 없어지고. 이거는 적당한 거리에서 없어진다. 근데 어느 색깔로 없어지죠? 없어진 색깔이 뭐예요? 노란색으로 없어지죠? 네, 노랑 배경. 근데 그 다음에 요걸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배경으로 없어지죠? 요번 거는 빨강 배경으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배경으로 이게 사라지게끔 우리 뇌에서 그걸 지우는 그게 진화적으로 이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그 무의식에 세팅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무의식적인 처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해보시면은 그 배경 그대로 없어져요. 네, 없어지네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